하고 있는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NNL 앞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니 당연히 쏴야지라고 하여 우리 국민들을 무척이 살상한 김정희하고 같은 말을 하였고, 국회의원 이석기는 RO 혁명조직입니다. 이 모임에서 남한서해를 가능한 한 교란시켜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 현직 국회의원이 인민공 행사를 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그냥 있는 그대로 수사하면 될 것을 그 경찰 측의 CCTV 내용을 재편집해서 고의로 선거 개입한 것으로 그 CCTV는 조작을 한 것이 발각이 됐고, 송경근 서울지법 판사는 2012년 통진당이 불법 대리 투표를 무죄 선고하여 이석기를 도와주었으며, 한국의 전교조는 어린 새싹들의 교육을 송두리째 망쳐놓더니 급기야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 선거를 부정하기 시작하고 국가의 근간인 국정원을 없애자고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예를 들면 군인 몇몇이 잘못했을 때 예를 들면 그 죄인만 처벌하면 되지 군대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정원도 수사하고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그리고 잘못된 책임자는 처벌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을 왜 없애자 겁니까? 이 밖에도 한 명도 병든 사람조차 없는 미국 쇠고기 광우병 촛불 시위, 동북아의 해상방어의 심장인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방해 등 국정행정 방해와 사회질서를 조직적으로 와해시킨 예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듯 종교계, 정치계, 교육계, 법조계, 특히 국회, 검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마치 말기 암 환자처럼 암세포가 퍼져 있습니다. 이것은 좀 오래되었지만 마치 1975년 1월에 민족화해란 명분으로 미군을 내보내고 들떠있던 패망 직전의 월남을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뉴욕에도 종북단체가 여럿이 있는데 이 중 하나를 예를 들면 노드들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년 전부터 어린 중학생들을 끊임없이 평양에 보내서 동포 2세, 3세 새싹들을 쇠뇌시키고 근자에는 의료, 보육 등 이 젊은 엄마들을 갖은 방법으로 한인 동포 사회와 학부모에까지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쇠뇌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칭 목사라고 하는 종교인의 탈을 쓴 한국의 반정부운동을 하는 자와 연합하여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를 반대하는 집회를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위할 적에 전단입니다. 이 사람은 인공기 밑에서 그리고 김일성 동상 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람은 통합진보당 미주 책임자, 6.15 선언 실천 뉴욕위원회 간부, 작은 공동체 목사, 사이비 목사죠. 그리고 종북 노드들의 멘토 일을 하면서 하는 일이라고는 주한 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북한 핵 지지, 그리고 한미 FTA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광우병 촛불 시위 찬성,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서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이따위 짓 하고 삽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지금 현재 맨하탄에서 요란하게 시위하는 주동자입니다. 이 주동자는 이 데모는 보통 30명에서 많으면 50명이 항상 기습 시위로 뉴욕의 타임스퀘어, 맨하탄 32가, 펠팍, 패리세드 팍, 월스트리트 등에서부터 워싱턴, LA까지 이들은 오직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북한의 주장을 지금 그대로 따라하는 그러한 징행까지 와 있습니다. 이들이 제정신이라면 북한의 독재, 인권, 국보위, 연평, 천안함, 포격, 3대 세습 등을 안다면
도대체 이 세상 누구를 규탄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북에 서서 누구를 규탄하고 있습니까? 더구나 이런 집회 사실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 극소수가 한국에 보도될 때는 매스컴이 과장 보도로 인해서 십자보다 엄청 큰 사건으로 알려진다는 그러한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국 내 우리 한인 동포사에도 종부 반족부 세력이 있어서 이제 북풍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우리 조국을 사랑하는 여러 애국단체 회장님들하고 상의한 끝에 이렇게 한데 모여서 애국연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뜻을 다지는 발기문에서 다시 언급되겠지만 우리 앞으로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서 이 일에 전력 질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민경원 의장께서 임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의장을 맡고 있고요. 수석 부의장 정영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 나오신 분만 이 출장 관계로 못 나오시거나 여러 가지 사정상 못 나오신 분은 지금 발표가 안 됐습니다. 사무총장 김정길 씨 지금 사회 보신 분입니다. 또 홍보수석 크리스장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문에 보통 저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아담 김 고문님, 김중현 고문님, 배시영 고문님, 이정공 고문님, 그리고 새로 고문님을 두 분을 오늘 모셨는데 우리 한인사회 최고 연로이신 임형빈 고문님, 그리고 86년에 설립된 그 건설협회 초대 회장을 맡았던, 그리고 제한군인 내에서 많은 일을 하셨던 박희식 고문님, 이상 고문이시고요. 제가 오늘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을 빼드렸습니다. 부의장으로 류명모 부의장님,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간기영 조국미래 회장님, 그리고 아까 내빈으로 소개되었지만은 김수홍 연관장기 회장님, 자문위원 제가, 김주열 자문위원님, 김찬국 자문위원님, 노무공 자문위원님, 선우영팔 자문위원님, 오세재 자문위원님, 유주태 경찰 자문회장님, 자문위원님, 윤태경 해군장교회 자문위원님, 이용찬 씨 안 오셨죠? 이용찬 회장님 나오셨어요? 지금 늦으신다고 연락했습니다. 발기 선언문 낭독을 위해서 크리스찬 홍보수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발기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복장하실 필요는 없고 낭독이 끝나면 박수로 추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 대한민국 애국연대 발기 선언문 1. 우리는 거국 대한민국의 전국 상황이 반정부 비판과 정권 반대 수준을 넘어 반대한민국,
즉 반국가적인 국가 파괴 기도 양상으로 번지는 위험 수위에 처해 있다고 판단. 여기에 대해서 깊게 우려한다. 2. 우리는 고국 대한민국의 정세가 휴전선 이북에 있는 반대한민국 집단의 불온한 움직임과 모종의 연결고리를 갖고 용의주도하게 조종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한다. 3. 우리는 휴전선 이북 반대한민국 집단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등 호전성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한국 내 종북 반역 무리와 연계되거나 이북 정권과 직접 연결된 정황까지 의심이 가는 미국 내 종북 반역 세력의 책동이 한 사람 한 사람 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 이를 남용하는 이적 파괴 활동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또한 깊게 우려한다. 4. 우리는 특히 작금의 미국 내 종북 반역 세력이 대중집회, 가두시위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반정부 비판 활동을 빙자하여 미국 사회에 대한민국을 왜곡 비방 선전하는 점을 주목 우려한다. 5. 우리는 전술한 바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종북 반역분자들의 활동을 반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 저지하는 활동에 나섬에 있어 미국 국내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재반 자유결사 활동을 벌인다. 6. 우리는 대한민국에 반하는 요소 및 고국 대한민국에 대한 반국가적인 일체의 활동에 반대하며 그러한 활동에 연루된 단체, 기관,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 활동을 벌인다. 7. 우리는 특히 대한민국의 주권과 사법 권한이 미치지 않는 미국 현지의 법적 환경 조건을 악용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해하는 반국가적인 활동을 벌이는 대한민국발 종북 반역단체들과 개인, 이북 정권과 직접 연결된 종북 반역의 무리들, 그리고 미국 현지 종북 반역단체들이나 개인들의 활동을 주시, 효과적인 차단 활동을 벌이는 한편으로 이들의 일탈행동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재반 활동을 벌인다. 2013년 12월 10일 재미 대한민국 애국연대. 애국선서. 다음은 애국선서 순서입니다. 민경원 의장 나와주십시오. 앞에 선서 외에 1, 2, 3의 구절구절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선서, 대한민국, 재미 대한민국 애국연대의 일원으로서 1. 나는 한반도 유일의 합법국가인 대한민국의 융성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2. 나는 반정부 수준을 넘는 반대한민국적인 일체의 행동에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고 차단하는 모든 노력을 다한다. 3. 나는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애국연대의 결정에 전적으로 찬동하고 이의 실천에 전심전력한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격려사. 서울에 계신 대한민국 애국진영 인사들이 우리 재미 대한민국의 애국연대의 출발을 격려하는 말씀들을 보내왔습니다. 김동길 박사, 조갑재 선생, 김태우 박사, 서경석 목사, 그리고 김창균 전 연방하원 의원까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새 미국 대안에 사는 교포들 사이에 친북 세력이라고 할까, 대한민국을 배반하는 그런 인간들이 단체를 모아서 여기저기에서 반정부적인 활동을 하는 사실이 돼야 됩니다. 미국에 사는 애국 정보들이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
애국단체들의 연합회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조국이 살아있는 한, 조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향해서 가야 하는 동안 매우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이 되고, 다들 애국심을 모아서 해외에서도 지금 대한민국 땅에 일어난 그런 운동이 어디서 지휘하는 데가 따로 있어가지고 동시에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 정당한 야당의 국회의원 중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인 동료가 다시 선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나왔어. 그래서 그 참도 아주 민망해요. 국민은 저 사람이 지정신인가, 이런 말을 하게 돼 있는 이 작품의 조국의 현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과거의 잘못된 정권들이 이 북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저자세를 지내서 북이 오히려 대한민국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심어주려고 북에서 행한 만행에 대해서도 이를테면 천안함 혁신, 이건 인류 도덕상 허락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만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잊어왔지. 그것은 북의 소행이 아니다. 질문을 100가지 됐는데도 하나도 잊지 않고, 그건 남한에서 하는 것이지 북의 소행이 아니다. 그런 인간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자꾸 생기고, 특별히 대한민국을 떠나서 사는 미국 사회, 또 자칭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인물들이 많이 탄생하니까, 생겨나니까 거기 교포들이 당황하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요, 그 북에 그런 정권이 있고, 그 북의 그 정권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물들이 간첩일 수도 있고, 간첩의 포섭적 인간들일 수도 있고, 이치에 어긋난 일, 대한민국은 그토록 비판하면서 북의 김일성,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왕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비판을 안 하는 일이고, 공정성을 이루고, 그렇게 공정성을 이룰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 대한민국은 잘못되고 북은 잘됐다, 양적 통일이 북이 주도하에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은 역사의 긴 안목을 볼 때 정신이 나간 주장 아닙니까? 왜? 대한민국이 이미 GDP가 24,000달러에 올라섰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세계적 수준에 다다르고 있는데, 아니 그 독재, 더욱이 왕조 시대보다도 더 혹독한 독재를 하는 그 정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그 정신이 제대로 배긴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생각을 할 때 북에 우리 있는 동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가 하는 것을 아시는, 미국 땅에 사시는 우리 동포들은 이게 다 일시적 현상이다. 저거 봐라. 대한민국이 자기 길을 가면, 자유민주주의 그 길을 가면 도저히 그런 거짓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그걸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조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일관의 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의 이런 모든 선한 싸움에 승리가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미 대한민국의 국영제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멀리서 조국이 위기에 처한 것을 느끼고 참지 못하고 조직을 만들어 서가지고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세력과 실행한다는 것은 또 다른 애국이고 또 다른 항공 자유 민주주의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보시면은 한국이 현명하게 보이시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지표로서 설명을 하면은 사실은 강대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업 생산력은 세계에서 5번째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7대 수출국입니다. 8대 농업국입니다. GDP 규모는 국내 기준으로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성숙도에서는 영국 이코노미스트 계열사에서 집중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2등입니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물량면에서 규모면에서 한국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공시키는 세계에서 그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이라고 봐도 됩니다. 아직도 통일을 하지 못하니까 또 법치가 방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경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의 문제라든지 정치권이 과연 세계권이 공공장이 되는 것 같은 이런 점을 들여다보면 인류국가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구 5천만 이상의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동시에 인류국가가 된 이유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자유평리를 하면은 반드시 강대국 인류국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 공산주의자의 전략 전술을 규정하는 자유들이 원래 들어가서 남북한을 합쳐가지고 박근혜 정부와 국군과 국가정보를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결 사건이라는 것을 과장하여 이것이 마치 부정선거처럼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수 국민들은 거기에 속아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약 80% 내지 70% 국민들이 국정원 대결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결 사건은 일부 검사들이 무리를 해서 기소한 사건입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재산 사립을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변을 증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인터넷 세상에서 댓글도 쓰고 트위터도 쓰면서 대응해 왔습니다.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예컨대 안전보장 없이 금강산 관광을 가자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쓰면은 이것은 일보고 같으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을 옹호하면 이것은 옹호한 사람을 비판하는 글을 쓰면 이것은 통진당 후보에 대한 반대다.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서 기소한 것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재판 중이고 또 검찰은 계속 공소장을 변경을 해가면서 다소 무리하게 재판을 하고 있으면 그 재판 결과를 사건이 기다려봐야 될 텐데 민주당, 통진당, 한국 정부 파세 그리고 정기 언론이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박근혜 정부를 몰아붙이고 일부에서는 물러나라, 재선거를 하자 하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에 종북 세력에 대한 공정한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특히 통합진보당을 북한 정권의 대남통행 전략을 추종하는 세력이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김일성식 소위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도 인용으로 삼는다라고 규정을 해서 지난달에 헌법재판소에 정당 계산을 청구를 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민노당의 국신인데 이 민노당과 통합진보당 두 당에 의하여 우리 국가가 그동안 정당 보조금으로 약 370억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정치 세력에게 국민 세금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경쟁을 펴서 문제를 동원해서 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합헌적 방법으로 법률이 정선화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이 반역적 정당을 해산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기를 느낀 남북한의 대화의 세력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빌미로 삼아서 국정원과 국군과 박근혜 정부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 무력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국정원 개혁이라는 것을 내걸어가지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받겠다든지 일부에서는 수사권까지 박탈하겠다든지 하는 식으로 국정원이 북한 정부가 종북 세력과 싸우는 그 기능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는 그런 소위 개혁, 사실 개혁인데 이런 것을 국회에서 지금 논의하겠다고 하고 여기에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 지도부까지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치 사건은 남북한 대전으로 인식을 하는 거의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는 이 세력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북한 핵 개발을 비호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인류적 인권 탄압, 강제 수용소, 공개 취한 이런 데 대해서는 입을 다무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폐지 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사건건 북한 편을 든다, 사사건건 적군 편을 든다, 사사건건 독재자와 학살자를 편들고 대한민국을 반대한다. 그러면 이 세력의 정체는 무엇인지 자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세력이 미국에까지 가서 미국에서 조직을 해가지고 자유의 나라에서 자유를 악용해가지고 자유를 파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과 한국 동맹관계를 약화시키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분노한 여러분들이 조직을 하셔가지고 비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고 반드시 역사로부터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의 불법 낭심이 있었을 때 truman 대통령은 화를 내면서 참전을 결단했습니다. truman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지역 인원으로 180만 명의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싸웠습니다. 그 가운데 5만 4천 명이 전사하고 10만 명이 다쳤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젊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16개 참전국 장정들과 국군과 함께 흘린 피 위에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유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남북한 좌익 세력들이 불만이 좀 많은 국민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이 합헌적인 정부를 기업했다고 작성하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번영하게 만든 미국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은망덕한 행위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력이 아니다. 소수 세력이다. 다수의 한국인들은 절대 그렇게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위대한 조직과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멀리 한국에서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악은 항상 스스로 드러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보면은 좌익은 강한 것 같지만 항상 스스로 자폭하고 자충수로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키우고 나라를 가꾸는 일에 성공해가지고 근사한 자유민주주의 독재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북한 정권을 타도하고
자유통일하여 전쟁처럼 살고 있는 2,300만 북한 주민들을 해방하여 남북한이 약 8천만 명의 민족통일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 북한 핵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비중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한 대결을 요약하면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사회의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力투쟁이고 그 핵심은 진실과 거짓의 대결, 선과 악의 대결입니다. 여러분들은 선의 세력이고 대한민국 세력이고 진실의 세력입니다. 저자들은 암흑의 세력이고 분열과 증오와 이승으로 향한 집단입니다. 역사의 쓰레기통에 들어갔어야 할 세력입니다. 역사의 쓰레기통을 빚어가지고 먹고 사는 수구 세력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이 패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작금의 국내외 안보 환경을 종합하는데 우리는 건국일의 최대의 내후 외환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여당들의 다툼 속에서 올바른 국가 생존의 길을 찾기보다는 스스로 분열하여 갈팡질팡하다가 속절없이 남북을 맞이했던 대한제국의 말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동북아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정치군사 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미중 양극화와 함께 신냉전 구도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병화와 개무장의 속도를 계획하에 따라 중일 간의 천연 해양 군비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이 임금 바다들을 대해화하면서 동북아 수역은 다자간 조정이 불가능한 약육 강식의 정글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명수는 해상로를 보호하는 문제가 시급한 안보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한반도 안보 환경은 더욱 복잡합니다. 인공기를 단 대륙간 탄도탄의 출현과 북한의 핵미사일 시점 배치가 시간 문제인 상황에서 북한은 핵무기, 수도권을 위협하는 방사포 등 각종 비대칭 위협을 앞세우고 이들만 하면 서울 불바다, 청와대 불바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심리전을 통해서 친북, 반환, 반민, 반자본주의 논의들을 한국 사회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이버 선진국인 한국에는 공격 목표가 많고 여론 왜곡도 쉬워서 북한의 해커들에게는 물반복이만입니다. 그래서 남북 간 사이버전은 유리집 주인과 소방집 주인 간의 돌던지기 싸움 같습니다. 이렇듯 외부 환경이 넉넉하지 않지만 국내 사정은 더욱 한탄스럽습니다. 진보의 간판을 달고는 있지만 사실상 순수한 진보활동이 아닌 좌파적 활동을 일삼는 단체들이 사회 곳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고 여기에 대하여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종북 종림 세력이 언론, 종교, 정치권, 각계, 법조계 등 곳곳에 좌표를 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이상한 정치 논리, 이상한 안보 논리, 이상한 통일 논리, 이상한 역사 교과서, 이상한 판결 등이 나라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지만 한국 사회는 이런 현상들을 제어할 사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분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국권과 같은 단일체가 되어야 할 정보기관이 다양한 정파들을 지지하는 내부 구성원들로 인해서 일체성이 붕괴되고 내부의 일들이 사사건건 외부 정치권으로 유출되어서 정치 쟁점으로 비화하는 상황은 실로 개탄스럽습니다. 안보 이익이 훼손되든 말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까발리고 보는 이 시대 정치권의 행태는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런 중에도 국민의 안보의식 해이와 예산 압박으로 적정 수준의 국방비를 확보하는 일은 어려워지고 있고 오늘날 국방 예산은 복지 예산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를 두고 외국 사람들은 집에 기둥이 흔들리는데 인테리어에 많은 돈을 쓰고 있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종교인들을 포함한 자유인사들이 평양에서 나토를 뽑아 섬뜩한 구원으로 쏟아내면서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인지 이게 사법적 판단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을 시비하면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국 영혼들을 모독하고
유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많은 뜻은 섭지 않습니다.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 연평도 폭격은 한국 잘못 때문이다. 이게 천주교 사제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자작극으로 꽃다운 46명이 희생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군이 우리 땅에서 우리 바다를 향해 공격 훈련을 한 것이 잘못이라면 NLL을 북한에 넘겨주라는 얘기인가요? 나라 위에 손져간 우리 아들들이 원혼이 되어서 서해 바다를 굽어보고 있습니다. 피로 지킨 이 나라에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미국에서 제2대한민국 대국연대가 창설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라가 내후 외환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국가와 사회를 뛰어들고 싶어 안달이난 우리들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잘하신 일입니다. 지붕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서 부모들이 안간힘을 쓰는 중에 방 안에서 피해충이나 키고 깜빡이기나 하는 철부지들이 스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생각하면 애국연대가 하실 일도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멀리서나마 늘 조국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이 나라 이 교회를 위해 애국적인 일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열되어 있으면 안보도 없고 북한의 비핵화를 선도하지도 못하며 자유민주주의 통일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상당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중진국의 속에 서 있는데 과연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통일을 성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남한의 자본과 기술로 북한의 박사도 진조의 노동력이 결합해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부과하면서 급속도로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특으로 중요한 것은 국내 동북 좌파 세력이 더 이상 우리나라의 앞길을 가로막지 않도록 이들을 척결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성공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통일을 이루는 것도 불가능하고 모든 미래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지금과 같은 때에 아직도 종북 좌파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아주 조직적으로 연대돼 있고 좌파 진영이 아주 조직적으로 결속돼 있다 보니까 이 세력이 쉽게 근절되거나 제거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애국시민들이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기회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제2대한민국 애국연대가 만들었고 교포사회에서의 그런 동북 좌파 세력의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제압을 하고 그런 세력이 절대로 자라나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일을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도 지금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행동해 주시고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애국연대는 사실 벌써 조직해야 되는 건데 한동안은 뭐 도대체 애국자가 보이지도 않고 그저 붙여놓고 북한이 좋다 이런 식으로 이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북한을 이랬는데 이제야말로 잘 생각하게 됐습니다. 뭐 못하지 않고는 이해가 가고 보수 진보는 갑자기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나라는 보수 진보 거기다가 또 정부 있어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진보는 한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수 진보가 균형을 갖추지 우리랑 같이 200년 만나면 보수 진보. 그런데 우리는 보수 진보
거기다 공무원까지 신부 진행에 들어와서 흘려버리는 바람에 신부 자체가 다 좌익이 아니냐 이런 인상을 국민들이 줬는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거를 제 생각에는 물론 중국이라는 게 아무리 해도 기획이 클 겁니다. 그 사람들이 북한이 좋아서가 아니라 괜히 지금 살고 있는 남한에 대한 그래도 나쁘다라는 문화가 쳐졌다. 좀 불만하게 나온 것이지 그 사람 무조건 북한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라서 북한에 가서 바로 올라가면 되는 거지 뭐. 그러나 남한에 대한 이 불만을 100%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그 목사님이 내가 사편을 여기 그래 여자가 지난 선거는 불러라 자기가 구별하고 마음대로 막 사업부나 이런 다니는 아무리 비례대표들이나 그런 거를 막 여기까 남이 그게 대법원도 사편에 좀 말이 안 되니까 일이 뽑아버리니 아니 자기가 이런 대법원이니까 그냥 압도적으로 당선됐고 자기는 무슨 그 당시에 자기들이 뭐 좌파다 뭐 반이라다 이러면서 국민들한테 무슨 있고 국민들이 마음을 전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계속 박근혜가 앞서가던데 마지막 이건 누구나 다 예측했습니다. 박근혜가 그냥 한 번도 뒤집적으로 항상 앞서가는데 이게 무슨 뭐 일주일에 비슷할지 몰라도 뭐가 불법이며 누가 이제 와서 사표를 해라든지 그 국민의 뜻으로 당선되는데 국정원이 뭐라고 했다 그래서 그게 해봤거든. 아니 실전까지 뒤지다가 해봤기 때문에 이하는 계속 앞장서가 계속.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해리 국정원이 이상한 거는 무슨 몰랐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또 신뢰 나고 이름이 나고 여기는 자원에 조건 같은 이름이 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암만 뭘 해도 이름은 날 바꾸기 없으니까 의사 없이 그게 그냥 하려고 하다. 그냥 그런 본질인 거 아닐까 싶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는 뭐 결정 같은 거 그 사람 죽이고 이른다. 이게 큰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더 심합니다. 자극적으로 해야 신나라고 기변하면 뭐가 터지고 또 돈도 복수해야 되고 이 나쁜 것이 지금 미국까지 번져가서 진짜 좋은 미국에서 그러고 다니면 누가 신경 쓰기가 별로 성경책이나 사실 됐던 가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다시 뭐 어떻게 생각하시죠? 하여금 또 여기서 또 선방식이라고 왜 미국에서 멀쩡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우리들의 미국 사람들은 여기 와서 도대체 한국이 시점에 뭐 미국 가서는 더 좋은 기회가 있는 나라에서 미국 가서는 거기서 성공을 할 것이지 다시 대한민국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난 못 찾아가는데 중대신이랍니다. 그런 것을 미국 연대가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재미있더라고요. 행연대, 재미있더라고요. 이런 걸 좀 막으셔야지. 그러다가 좀 재미있는 것도 하고 왜 그러는지
미국까지 와서 싶어서 또 미국의 CNN 같은 데서 나경원 같은 것도 국제적으로 유명하니까 애국연대를 위해서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 말씀 참 감사합니다. 김창준 전 의원께서는 저희 대한민국 애국연대의 고문이십니다. 다음은 기념 홍보 비디오 화면입니다. 고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엄청난 나라인 줄을 우리 자신들만 잘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 고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영상물 강한 대한민국을 마련했습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세계 9위의 무역 강국. 대한민국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성공으로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는 나라다. 반면 공갈 협박을 일삼는 최악의 불량 국가이자 아사자가 속출하는 비참한 극빈 국가. 이것이 오늘 북한의 현실이다. 경제, 국방 모든 분야에서 체제 경쟁은 대한민국의 압승으로 판단한다.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상대가 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건국된 대한민국. 1950년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전국토는 폐로가 되었지만 온 국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했다. 1961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70달러 수준으로 세계 120개 나라 중 119위에 불과했다. 2011년 우리는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돌파하고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었으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 현재 OECD 회원국은 물론 G20 의장국, 해난과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세계사의 당당한 주역으로 등장했다. 반면 북한은 대남적화 전략을 구수하며 군사비 지출의 국력을 탕진, 경제는 거덜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인구는 우리의 절반도 안 되지만 군 병력수는 2배가 넘는 119만 명에 달한다. 경제 규모는 우리의 40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 국민 총소득 중 군사비 지출 비율은 우리의 6배에서 7배나 된다.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퍼부은 돈만 31억 달러. 이 돈이면 쌀 500여만 톤을 살 수 있으며 북한 전체 주민이 1년 내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물량이다. 북한은 주민들의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감시와 통제를 지속하고 대대적인 공개 처형과 체포, 구금이라는 표각으로 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공포 통치로도 누를 수 없는 분기의 징후, 식량과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나는 탈북자가 급증하고 있다. 인생 외면으로 주민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 하에서도 김가희 쪽에 대한 무상화는 한층 심해졌다. 김일성 사망 직후 세워진 금수산 기념궁전 등 정치적 상징물 건설 비용의 9억 달러, 32개 김정일 개인별장 건설에도 25억 달러를 큼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 전역의 별장과 초대소 숫자만 80여 개에 달하며
간부들의 충성 유도를 위한 산식품 수입에도 달러를 아끼지 않고 있다. 통지, 정상 국가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이다. 김정일의 사망으로 급작스레 등장한 김정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만 8억 5천만 달러를 투구했다. 해남 위협 발언을 일삼고 미사일 발사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한심한 행태까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김정은으로서 단기간에 가시적 승부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며 폭발 직전에 이른 주민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술수로 일종의 허세다. 그렇다면 북한군의 실제 역량은 김정은의 터무니없는 허세를 감당할 수 있을까? 북한 군사장비의 대부분은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중국과 구소련으로부터 도입한 재래식 구형 장비다. 그나마 보유 장비의 70%는 적정 수명인 20년을 경과한 것이다. 군사 훈련마저 유류 부족으로 80년대 대비 2분의 1로 대폭 감소했으며 만성적 경제난으로 병사들의 사기 또한 극히 저하된 상태다. 반면 우리는 지난 60여 년 동안 경제 성장에 걸맞는 자주 국방력을 키워왔다. 6.25 당시 한 대도 없었던 전차의 경우 세계 수준의 K1A1 전차를 자체 생산, 해외에 수출하는 단계까지 이르렀고 F-16급 성능을 보유한 T-50 첨단 고등훈련기 생산에 이어 세계 제1위의 조선 기술을 바탕으로 전투함과 잠수함까지 생산, 수출하고 있다. 적의 공격에 대한 방어 체계와 보복 능력 역시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자체 생산한 인공위성으로 북한 전역을 손바닥처럼 볼 수 있고 2737 T-SI 공중조기 경보기와 이지상 레이더는 동시에 1000여 개의 적동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사거리 300km인 현무2A와 축구장 90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현무2B 등 탄도미사일을 자체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 순항미사일 현무3는 최대 사거리가 1500km에 달해 평양의 김정은 집무실 창문을 물론 함경북도 땅끝까지 정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여기에 경제, 외교력 등 국력 전반을 고려할 경우 우리가 훨씬 우세하다. 특히 주한미군과 유사시 미국의 증원 전력을 포함한다면 비교가 되지 않는 절대 우위 전력을 확보하게 된다. 북한이 원래 숨어서 기습공격이나 테러와 같은 저급한 행태에 도발만을 일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마저 대한민국의 엄정한 보복공격 천명 이후에는 입으로만 떠드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했다. 만일 6.25 당시와 같이 전면 남침을 시도한다면 북한은 서울 가까이 접근조차 못한 채 정권이 붕괴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북한은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